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뭐 좋은 꿈 꾸셨습니까? 예, 벌써 금요일이에요.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. 뭐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해서 뭐 상당히 다들 힘들었던, 그런 게 뭐 엊그저께였었는데 벌써 그것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. 자, 지금 이 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가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보는데요.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약간의 욕심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잡았다가도 좀 올라가면 요거 조정 받겠는데 밑에서 다시 사야지 하고 매도를 했다가 영영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이 주식 투자를 큰 수익을 내시려면 요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. 자, 길게 들고 가는 종목들은 그냥 잔파도를 무시하고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. 그리고 뭐 너무 또 길게 이렇게 길게만 보게 되면 또 그걸 못 견디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길게 가는 종목은 길게 가는 거고 뭐 또 조금 좀 중단기 요렇게 투자할 종목은 또 그렇게 따로 나름대로 구분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조금 좀 짚어보고 일단 뉴스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국 쪽에서 이 저 부양책 관련해 갖고 조금 좀 잡음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죠.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. 자,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주로 상원 쪽 같은 경우는 저 대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요. 하원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 일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. 자,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저 백악관에서 저 정부에서 2조 달러의 부양책을 제시를 하면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2조 달러는 딱 중간선 정도 되죠. 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3조 달러, 미국 정부 쪽에서 원하는 거는 1조 달러. 그래서 딱 2조 달러 하면 딱 중간쯤 되는데, 자,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저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자, 추가로 더 준비할, 추가로 자금을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, 또 어제 얘기는 또 좀 틀립니다. 어제 얘기는 하는 게 뭐 지금 경기 상황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보다 더 큰 자금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밀당이라고 봐야 되겠죠.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 뭐 3조 달러 불러서 뭐한 2조 달러로 깎아주면 되겠다. 그래서 아마 3조 달러를 불렀을 거고요. 자, 근데 이 부양책에 대한 이런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그쪽 정당이나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 하원 쪽이 조금 좀 한 발 이렇게 물러났는데요. 정부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밀당이라고 보는데 요게 타결이 되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 문신하고 펠로시 의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뭐 그래도 이견은 있어서 아직까지 뭐 약속을 잡거나 협상 일정을 잡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폼페이오가 저 내일부터죠. 내일부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. 근데 폼페이오가 거기다 대고 미국에서 거래 금지 대상이 틱톡이나 위챗보다 더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중국은 미국에다 대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. 미국은 제재를 중단하고 1단계 무역 협상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요게 조금 긴장감이 있다라는 거,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.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저 바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요. 딱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. 야, 미국, 너네 자꾸 이래놓고 뭘 또 농산물을 뭘 사란 얘기야. 우리 열받으면 안 살 수도 있어.
그런 얘기입니다. 자, 일단은 그래서 이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도 긴장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. 자,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감염병 예방소장은 자,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개월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된다. 자, 요런 얘기를 했어요. 자, 조 바이든이 한마디 했는데 우리의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. 자, 트럼프는 그 우체국에다가 저 자금 지원하는 거, 미국 정부에서 자금 지원하는 거 이걸 거부했답니다. 그리고 조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세금 공항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런 거죠. 겁을 주는 거죠. 야, 그래도 내가 돼야 돼. 조 바이든이 되면 뭐 저 세금도 올리고 니들 다 진짜 힘들어져. 이런 얘기죠. 자, 근데 뭐 트럼프 얘기죠. 뭐 대신에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쪽에 법인세는 올리는 그런 정책인데요. 대신에 규제는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세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규제를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. 자, 그리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하반기에 그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어서 유틸리티 업종 같은 안정성이 높은 뭐 그런 종목을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어제 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. 자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요.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1위, 그 다음 SK하이닉스가 2위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. 이 세 개 업체가 이 전 세계 D램 업종의 90%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뭐 거의 과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자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한 5% 정도 급락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신경이 조금 또 쓰이는 그런 부분이고요. 자,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00만 건을 하회했습니다. 뭐 커들로는 이게 좋은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, 일단 뭐 오늘도 뉴스들이 조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시게 되면 약간 좀 불확실성이 있는 듯한 그런 부분이죠. 가장 큰 뉴스는 가장 큰 뉴스는 이 저 추가 부양책하고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고위급 회담일 텐데요. 두 가지 다 지금 뭐 저 5차 부양책은 조금 난항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 쪽은 0.04%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홍콩 쪽은 0.05% 정도 떨어지고요. 자, 좀 혼조권인 그런 모습이었죠.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 좀 혼조권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다우가 0.29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S&P 500이 0.2%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만 조금 올랐어요. 근데 뭐 나스닥도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고 0.27%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.11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. 뭐 그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고요. 자, 미국 시장의 그 10분봉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 초반에는 괜찮은 모습이 나왔어요. 뭐 살짝 좀 플러스권 출발해서 자,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와줬는데요.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문희신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접점을 못 찾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그러면서 이까지 올렸던 뭐 그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예,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일단 뭐 미국 시장 일봉을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
자, 조금 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죠.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, 아직까지 뭐 기조 자체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무역협상 관련된 거는, 지금 내일 저녁부터예요.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부터 협상이 있으니까, 뭐 중국 쪽에서도, 좀 협박 비슷한,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협박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해서, 뭐 이쪽에 대한 긴장감들,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, 우리나라 증시,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는 옵션 만기 날이었었죠. 어제는 옵션 만기 날이었었는데 뭐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수급은 아니었습니다. 개인 투자자가 1,5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. 외국인들의 3,400억 정도 순매도했고, 자, 기관 전체는 1,8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, 뭐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이 연기금 쪽에서 또다시 1,300억 정도의 굉장히 큰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었고요. 자,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코스닥 시장 수급은 정반대였어요. 자, 요즘 이 수급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,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, 코스닥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색깔이 180도 바뀌죠. 자, 엊그저께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,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죠. 그럴 때는 시장이,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들이 한 1887억 정도를 매수를 함에 따라서 뭐 코스닥 시장은 1%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. 자, 선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한 2,8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개인 투자자는 뭐 1,100억 정도, 기관이 1,780억 정도를 순 매수했는데요. 자, 어제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. 만기 근처에서 이 수급 동향이, 옵션 시장 쪽에서 수급 동향이 조금 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수급 동향이라서 변동성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가 만긴 날이었으니까 옵션 수급을 따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요런 얘기, 다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근데 이 어제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조금 조짐이 있었죠. 화요일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수요일 날 그랬었죠. 오전장에 보면 좀 플러스권에 있던 거를 뭐 순식간에 매물을 막 때리면서 쭉 빼놓는 모습이었죠. 그랬다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후장에 좀 이렇게 반등을 시켜 놓은 모습이었었고요. 자, 어제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뭐 2시 반 넘어서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. 처음에 아마 어제 시장이,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으면 얘네들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막 밀려고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미국 쪽 시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뭐 2%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그때 아침부터 하진 못했고 오후장 들어서 기습적으로 조금 그렇게 매물을 출회한 것 같은데요. 요즘은 그나마 되게 다행인 게, 옛날에는 이런 횡포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세력이랄까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런데 요즘은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들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게요. 자,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, 그 자금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. 안 그랬으면, 옛날 같았으면 아마 계속 밀었을 거예요. 근데 오후장 들어서 2시 반 넘어갔고 쭉 이렇게 미는 모습이었죠. 뭐 플러스 한 10몇 포인트 정도를 마이너스 20포인트 근처까지 갖다 놨으니까 불과 뭐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이요. 자, 근데 뭐 거기서 예전 같으면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밀렸을 텐데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요게 빠지면 산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
고객의 탁금이 5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뭐 어제 움직임은 조금 만기 관련된 뭐 그런 움직임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. 자, 일단 저 옵션 시장 수급은 안 살펴봐도 되는 거죠. 자, 요거는 뭐 다음 주 오늘 거래되는 건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고 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코스피 시장의 10분봉을 놓고 한번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침에 확 떠서 시작했죠. 아침에 확 떠서 시작했는데, 자, 이게 어제가 만약에 만기가 아니고 또 만기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위쪽으로 좀 위쪽이 유리한 그런 포지션이었으면요, 막 들어올렸을 거예요. 잘은 뭐 어제 하루 종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을 텐데, 얘네들 저 금융투자 쪽이 아랫 방향이었었죠. 자, 지금도 어제도 뭐 어느 정도 저 확 밀어놓고 회복을 조금 하긴 했겠지만, 얘네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쌍코피 나고 끝났을 거예요, 만기가. 자, 그래서 어제 만기라는 뭐 그런 특성 때문에, 근데 이 만기 수급도 이게 맨날 아랫방향이고 맨날 윗방향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. 자, 요거는 계속 관찰을 해봐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. 물론 그것도 100%다 맞다라고 뭐 이렇게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요. 자, 뭐 이번 물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랫방향의 수급이 좀 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었죠. 자, 여기서 좀 떠서 시작했다가 밀었다가 다시 뭐 반등 시도를 하는데, 자, 시원한 반등이 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. 그랬다가 뭐 저 오후장에는 계속 옆으로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면서 약간 미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. 그러다가 뭐 한 2시 정도 근처에 조금 밀다가 이 장 막판에 이때 2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냥 밀어버리죠. 자, 이게 플러스 10몇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20포인트 가까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만기날이라는 특수성 뭐 그런 게 작용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봉을 보면서 또 투자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. 자, 지금 뭐 시장 기조는 뭐 전혀 뭐 변함없는 굉장히 강한 상승 기조입니다.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. 자, 왜냐하면 핑계거리가 좀 있죠. 저 미국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 부양책에 대한 5차 부양책에 대한 협상 난항, 그 다음에 미중 협상에 대한 그 점검 차원이라 그러죠. 일단 고위급 회담 요런 게 예정이 돼 있고요. 우리나라 시장 내부적으로는 월요일이 휴장입니다. 월요일 날 장이 없어요. 자, 그렇다면 뭐 오늘 오후장이나 뭐 요때는 또 이 주식을 조금 팔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조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은 때 이럴 때를 잘 보셔야 돼요. 이런 때, 자, 무슨 얘기냐면요, 시장이 뭐 추석이나 설 이런 연휴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저 월요일 날 시장이니까 지금도 연휴죠. 연휴를 앞둔 시장,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연휴 이후에 대한 힌트를 줄 때가 되게 많아요. 자, 이 시장은 항상 좀 선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. 자, 오늘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거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상당히 또 뭐 강한 기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설 연휴란다. 저 광복절 연휴, 월요일 날 연휴 지나고 화요일 시장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오늘 시장이 조금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견조한 모습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, 좀 약간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면요, 연휴 이후에도 조금은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
자,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이니까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보시고요. 자, 뭐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? 자, 뭐 해외 증시들 잘 살펴보시고, 그 다음에 뭐 저 중국 시장 시작하면 그 부분 좀 잘 짚어보시고, 뭐 장중에 수급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특별하게 뭐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는 이 연휴 때 VR 관련해 갖고 지금 VR 쪽도 좀 이 공부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VR 쪽 관련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서 올려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있는데요. 일단 뭐 그거는 상황을 봐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VR 관련해서 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 올려드리기로 하고요. 일단 아침 시황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